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김태년 부동산법 처리 미안했다로 하겠습니다. 예, 저렇게 손을 불끈 쥐었던 게 지난주인데 네. 자, 토론 심사 다 건너뛰고 처리를 해서 이제 독주 논란이 일었었는데 네. 어떤 점이 미안하다는 건가요? 네, 저 미안하다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숨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겠죠. 그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이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. 예, 근데 사실 이 부동산법이라는 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고 부작용도 이제 적지 않았잖아요. 그 뒤에. 예.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보완책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네. 어쨌든 일방 처리를 한 상황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7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면서 여러 절차적으로 미안하다.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독주를 했던 과정 이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고 하는 건데 이걸 진심으로 봐야 할지 어떻습니까? 네, 김 원내대표의 속내 그 두 사람의 만찬 회동 바로 다음 날 있었던 민주당 회의를 통해서 한번 엿보겠습니다. 보시죠. 정치권의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. 야당도 보이콧과 시간 끌기에서 벗어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. 입법 독주 나흘 만에 다시 이 협치를 들고 나온 건데요. 야당에도 이 책임을 돌리는 걸 보면 미안하다는 말, 이 액면 그대로 꼭 들리지만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. 다만 이 대야 수위가 낮아진 거는 맞죠.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여론의 추이에 경각심을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당 지지율 하락뿐 아니라 여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이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아까 보면은 이제 김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뭐 이렇게 약속 비슷하게 했다는 건데 네. 정말 안 그럴지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글쎄요, 저 약속을 지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. 당장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권의 수건 사업인 공수처 출범 문제로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야당목 추천위원 관련 법 개정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. 예,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는 이제 쟁점 법안들을 여당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걸 네. 지켜보면 저 약속의 무게를 이제 알 수 있겠죠. 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 김태년 부동산법 처리 미안했다의 느낌표는 독주의 쓴맛으로 하겠습니다. 예. 이 여당이 일단은 여론 악화라는 쓴맛을 봤지만 독주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예, 술도 독주가 쓰죠. 네. 예.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. 예, 다음 두 번째 물음표는요. 김진애 어쩌다 보니 다주택자로 하겠습니다. 예, 열린민주당이죠. 김진애 의원이 이제 집값 올라도 상관없다. 네. 세금만 열심히 내라. 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네. 저분도 이제 다주택자였다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김 의원은 이 세금만 올라도 부동산 값이 올라도 세금만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 발언이 종부세를 내는 상위 1%에 속한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. 당시 네. 발언을 한번 보시죠.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둬줬으면 진작에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. 부동값이 올라도 우리 문제 없습니다.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. 저 말을 들어보면 다주택자가 하는 얘기 같지는 않게 그렇게 들렸었는데 예. 김 의원은 집을 몇 채나 갖고 있습니까? 네, 강남의 다세대 주택 3채를 포함해서 4주택자입니다. 4주택자요. 예, 그런데 이 다주택자라는 사실보다 해명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.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년 전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고 종부세를 납부한다면서 이 1%만 내는 종부세 인상안을 발의했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. 이 상위 1%가 많은 통합당 의원들을 겨냥한다고 했는데 본인도 이른바 그 1%였던 겁니다.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일반 국민들은 이제 집 한 채 없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. 국회의원이 어쩌다 보니 난 4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국민 정서를 자극한 측면 이런 게 또 있다고 봐야겠어요. 그렇습니다. 당장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주 섞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. 예. 누구는 어쩌다 다주택자고 나는 어쩌다 집도 없냐. 나도 어쩌다 다주택자가 되고 싶다. 또 당신은 어쩌다 다주택자고 국민들은 악의적, 고의적, 투기적
다주택자냐라는 등의 글입니다. 예, 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나도 어쩌다 다주택자이고 싶다 이 말이 좀 예. 재밌게 들립니다. 네. 뭐 사실 뭐 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것도 아니고 또 이 규제를 할 때는 투기성 다주택자 여기를 정확하게 포커싱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네. 어쨌든 여권이 다주택자 전체를 조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규제를 한 측면이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동안 이 여권에서 이 나왔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. 주택 투기의 핵심인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집을 갖고 싶은 그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, 도둑들. 여기에 그렇게 이게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이 청와대 참모들 사례까지 겹치는 상황이니까 부동산 민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뭐 서주민 기자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각자 주택을 소유하게 된 사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투기성 다주택자 여기를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안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. 예. 자,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 김진애의 어쩌다 보니 다주택자의 느낌표는 내노 남투로 하겠습니다. 예. 이 내가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, 남이 하면 투기의 준말입니다. 예, 또 신조어가 나왔군요.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.